자,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자 태어났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이제 뭐 우리 사회 젠더 갈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또 다루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소수자로서 성적 소수자들 이들을 비난할 성서적 근거가 전혀 없다. 지금 막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성소수자를 비난하고 매도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혐오입니다. 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동성애자를 왜 혐오했느냐? 구약 성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정액을 사정할 때가 있잖아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 사실은 남녀하고 성교 때의 정액이 예? 사정되는 거. 이것만 옳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구약 시대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정액 배출. 예를 들면 뭐 동성애가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가 거명된 거예요. 이제 사실 그 인류가 시작되면서 동성애가 시작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피임도 죄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된다면 피임도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이런 성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을 때 정액조차도 생명으로 여겼거든요. 정액조차도. 근데 이 생명을 동성애를 하다 보면은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허비하는 거. 그렇잖아요. 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죄다라고 구약 시대에 얘기한 건데 그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어? 동성애자를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럼 피임도 동성애하고 똑같이 혐오의 대상이 돼야지. 안 그래요? 아니 생명을 잉태하는 데 쓰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 하여튼 담겨 있습니다. 이 책만 읽으면은 성경은 혐오라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기소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살펴볼까요? 자, 김용민닷컴이 검증된 상품을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최저가 상품 중에는 지역 특산물도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도 있습니다. 특히 그 충청남도의 유명 특산물들이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로 입점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공주시에서 직송하는 공주알밤, 천안 신고배로 만든 배말랭이, 태안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말랭이, 서산의 뜸부기가 사는 깨끗한 논에서 수확한 뜸부기쌀 등 김용민닷컴의 특산물관을 이용하시면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 이외의 다른 지역 상품들도 열려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으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공주 밤 작년에 열심히 팔았잖아요. 거의 뭐 완판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충청남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김용민닷컴 쪽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행복 충만 충청남도 특산물은 김용민닷컴에서 제일 저렴합니다. 충남의 최고의 농산물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검찰이 곧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이 표현 이 표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대놓고 검찰 편 들기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구속의 상당성 그러니까 범죄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이런 맥락으로 봐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쥐들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 이걸 갖고 검찰이 제기한 주장들도 보면은 충분한 반론의 명분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 단정을 해버리네.
응?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단정해버리네.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 11개 혐의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했는데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로 볼 때 이 혐의들이 사실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봤어요. 예, 사실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어제 정치부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정경심을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단계죠, 단계.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사모펀드 투자처인 WFM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주식 12만 주를 싸게 이제 보유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중요 내용이 이제 공시가 되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뭐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여간 하여간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싸게 샀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산 날 매입 자금 일부가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 계좌로 흘러간 단서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니 정경심 교수가 남편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자기 계좌로 이체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경우가 희귀한가요, 여러분? 저희 집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KBS로부터 얼마의 출연료를 받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것도 이런저런 수입 어떻게 지출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럼 만약에 제 계좌에 있는 돈을 제 아내 계좌로 옮기는 것이 아내가 있다면, 그러면 아내가 했지만 내가 한 걸로 간주가 돼야 하는 겁니까? 그 내막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자, 그 조국 장관이 돈을 이렇게 정경심 교수에게 직접 쏘았다. 그리고 WFM 주식을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도모하려고 했다. 이렇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에서는 이것이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당시에는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투자 과정을 인지했는지 여부인데, 예. 조국 전 장관은 저는 WFM과 어떠한 연락도 어떠한 연관도 없다.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검찰이 안 믿어버리면, 그리고 무리하게 이거저거 엮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사건을 만든다면 조국 전 장관도 꼼짝없이 골치 아픈 일 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검찰은 자기들이 기소할 권한이 있잖아요. 조국 장관은 기소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이 재판정 막 들락거리고 고통먹는 고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검찰이 기소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예. 검찰, 니들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요, 검찰은요 자기들이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법원에서 모든 법의 있고 없음이 가려진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일부분은 또 검찰이 담당해요. 어떻게 담당하느냐?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한단 말이죠. 너 죄 없어 이겁니다. 죄가 있더라도 이거는 뭐 그냥 벌금 정도로 끝날 사안이야. 야, 벌금 내고 퉁치자. 이것도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절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법원에다가 지금 검찰이 엉뚱한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 다시 좀 봐주세요. 하면서 재정 신청을 할 수는 있죠. 그냥 재정 신청 해봐야 뭐 100 중에 99 정도는, 제가 뭐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검찰 손 들어줍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은 누군가에게 죄를 사해주는 그런 힘도 있고요. 또 사건을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권능도 있습니다. 노 시그널이라고 하네. 자, 그 경우입니다. 대검찰청이 부산지검 윤모 검사, 이 사람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문정 검사가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의 윤모 검사, 예, 누군가가 고소장을 냈는데 고소장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딴 거를 카피해가지고 붙였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야, 이 윤 검사가 실수를 했구나. 뭐 깜빡해서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KBS 보도를 보십시오. 고소장을 분실한 게 아니라 파쇄했다는 거예요. 파쇄. 파쇄를 했다는 건 뭐예요? 분실은 실수로 볼 수 있겠지만 파쇄는 고의적으로 문서를 훼손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단순히 고소장을 잃어버렸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파쇄는 왜 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왜 파쇄했는지 이 부분을 따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한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징계를 내리기 전에 사표를 받았어요. 통상적으로 감찰이 끝난 다음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사표가 수리되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분 일반 직장도 그러잖아요. 사표 냈다고 바로 받습니까? 뭔가 회사에 큰 누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사표가 수리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이문정 검사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문정 검사가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까지 걸었어요. 이건 뭔가 임 검사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는 정말 엄청난 비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엇인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네, 자기 내부 사람, 검사의 비위는 이렇게 덮어버렸네요. 예, 덮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가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이 사건 좀 알아봐 달라고. 그리고 이 윤 검사 봐준 사람들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고발장을 냈는데,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고 사건이 있었던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려고 했는데 2번에 걸쳐서 지금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이런 검찰이 말하고 있는 정의, 준법,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KBS 보도가 이러하고요. JTBC 보도를 보겠습니다. 발달장애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른바 SOK,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명예회장, 딸 김모 씨는 당연직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김 씨가 취임한 것은 3년 전 2016년 7월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였어요. 예. 이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없이 취임한 것이 정관 위반이라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어요. 문체부는 국정감사에서 이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허가 없이 나경원이 자기 딸을 이사로 앉힌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나경원 딸의 SOK 이사 선임을 뇌물이라고 주장했어요. 왜냐? 나경원이 국회 예결위원이었던 2014년 이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그 대가였다는 주장이죠. 자기 딸을 이사로 앉히는 대신 거기다 국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검찰은 아직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고발을 한 달 전인가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고발인 조사도. 뭐 놀랄 일은 아닙니다. 5월에 김무성 다이나마이트 가져다가 4대강 해체하려는 다이나마이트 가져다가 청와대에서 폭파시켜버려야 된다. 내란선동. 6월에 전광훈이가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 또 내란 선동 혐의, 또 내란 음모, 검찰에 고발했는데 여태 저희를 부르질 않아요.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겠어요? 나경원 봐주는 거죠. 김무성 봐주는 거죠. 전광훈 봐주는 거죠. 여러분, 검찰 권력은 누군가를 털어가지고 죄인 만드는 거, 그것만 권력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있는 죄도 없게 만드는, 조사조차 안 하는 그 권력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철희 의원 SBS에 나가서 황교안이 계엄령 문건 속에서 SOC가 언급됐는데 황교안이 이 계엄령 문건과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낡은 정치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NSC 의장이라고 황교안을 엮는 것은 무리다.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철희 의원 요즘 많이 박수를 받습니다. 많이 박수를 받다 보니까 이 중심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알죠. 왜 우리 이철희 의원께서 정기 은퇴를 하려 하시는 것인지 잘 압니다. 응? 대통령 가까이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 보이는데 예. 예컨대 이제 뭐 정무수석 같은 거. 근데 정무수석은 그래도 재선 3선 의원들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 초선하시고 그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신다면은 누가 그렇게 뭐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정무수석보다는 자기가 더 낫다라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야당 자극하지 않고 또 적당히 또 같이 잘 융화해 가면서 또 이제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뭐 이건 전혀 어떤 근거 있는 건 아니고 제 뇌피셜일 뿐이에요. 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의혹은 살아있는데 이 의혹이 과하지 않아요. 황교안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과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죠? 자기가 뭔데 선을 그어요? 황교안과는 무관하다. 뭘 한다고? 물론 이제 문건을 공개한 첫 번째 문건을 공개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철희 의원. 최근의 문건 말고 작년엔가 공개된 문건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 이철희 씨가 공개한 문건은 사실은 최근에 드러난 그 원본 문건을 말하자면 편집하고 조작한 거예요. 예. 이 문건 한번 보세요. 우리 이철희 의원님. 이 문건은 뭐냐면요. 기무사 문건이 아니라 기무사 문건을 수사했던 검찰 조현천이를 더 수사하지 못해서 조현천이를 더 수사하지 못해 가지고 일단 조사 중단, 일종의 중간 수사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검찰 문건이 이렇습니다. 2017년 3월경 피의자는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이 사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황교안에게 본건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검찰의 문건입니다. 그러나 조현천을 만나야 또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철희 의원님.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재개해서 조현천을 잡아와가지고 진상을 들을 때까지 그때까지 판단을 유보합시다. 왜 벌써부터 당신이 가이드라인을 긋고 지멋대로 판단을 해요. 곤란한 거죠. 자, 그렇다면 검찰은 당시에 조현천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그래서 그를 붙잡아 와서 정확한 진상을 듣기 위해 애를 썼느냐. 노컷뉴스 보도를 보겠습니다. 조현천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의 뒤를 쫓아온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일가의 거주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군검 합동수사단의 단장이 서울중앙지법 노만석 부장판사, 그의 상관은 당시 윤석열 지검장. 이 수사 결과에 직인을 찍었던, 보고를 받았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윤석열 지검장 휘하의 노만석 검사입니다. 부실 수사를 했어요. 검찰의 힘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힘도 있지만 누군가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이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용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